네,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렵기는 하지만 희망적이다. 조금 전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하지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또 대졸 실업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청와대 진단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과 괴리는 없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보는 이유는 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청와대 전망의 근거를 보면 고용 지표가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취업자 증가폭이 좀 눈에 띄게 개선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큰 논쟁이 하나 있었죠. 네. 과연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느냐. 이게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네. 뭐 작년 1월 대비 올해 1월, 작년 2월 대비 올해 2월에 과연 얼마나 신규 취업자 수가 더 늘었느냐. 예. 실은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용 지표를 많이 평가를 했었는데 네. 작년에 청와대의 입장은 뭐였느냐. 현재 우리나라의 15세에서 64세 인구, 그걸 생산 가능 인구라고 예. 하거든요. 이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즉 2018년에도 이제 한 3, 4만 명 줄기 시작해서 올해 내년 이후로는 수십만 명씩 줄어들게 되니까 예. 앞으로는 이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라는 지표를 그렇게 많이 참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취업자 증가폭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신 고용률을 우리가 보자라는 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고용률이라는 게 뭐냐? 분모가 생산 가능 인구예요. 즉 15세에서 예. 64세가 분모에 들어가고 예. 이 중에 분자, 실질적으로 고용된 사람, 이 고용률 지표를 가지고 앞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분모가 줄다 보면 이게 개선 효과는 앞으로 수치로 보면 낮을 거다 이런 전망인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은 15세에서 64세 인구, 즉 분모가 예. 줄어들면서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작년 말 올 연초에 청와대가 앞으로 고용률이 빠르게 늘어나는지를 네. 봐야 된다라고 이제 고용률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제 정태호 수석 얘기를 보면 두 가지 지표를 함께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청와대가 강조했던 고용률 지표부터 좀 보시면은요. 예. 1월부터 2월까지 보면 고용률이 일단 0.2%포인트가 떨어집니다. 0점에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죠. 예. 예. 그리고 3월, 4월부터 해서는 큰 폭으로 비교적 그러네요. 늘어나고 있다. 예. 그래서 고용률도 늘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 다음이 이제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도 오늘 함께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일명 보수 언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청와대 예.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을 봐도 2월에 26만 명, 예. 25만 명, 17만 명. 그러니까 작년 전체가 2018년이 2017년 대비 9만 7천 명이었었거든요. 예. 그거보다 벌써 2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아, 지난해 대비해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계속 지난해 2018년은 전체 연간으로 따진 것이고요. 전체 연간이 9만 7천 명인데 예. 지금 2, 3, 4월이 다 25만 명, 25만 20만 명, 명 17만 명으로 예. 돼 있으니까 이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에서도 예.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희망적이다라는 것이 이제 청와대의 해석이었던 예. 겁니다. 네. 지금 두 지표를 보면 좀 희망적이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고용을 전반적으로 보는 실업률도 봐야 되잖아요. 네. 이 실업률 지표는 어떻습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로 예. 이제 19년 만에 최고고 가장 걱정이 되고 벌써 뭐 대졸 실업자가 예. 60만 명, 전체 실업자가 125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이 실업률이라는 게 왜곡이 좀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예. 실업률 같은 경우에 갑자기 막 취업을 응시하는 사람들, 즉 고시를 많이 본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오히려 청와대는 이제 실업률보다는 고시를 보는 사람들로 몰릴 경우에 그렇죠. 그럼 그 걱정을 사람들이 해야 실은 된다. 원래는 이 아예 실업률 통계에 빠져 있다가 네. 새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실업률 지표를 더 악화하게 만든 요인이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은 이번에 똑같은 지표를 놓고도 이제 반박의 의견도 분명히 존재를 그렇죠. 합니다. 네. 가령 이제 질적인 구조를 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용의 네. 질 측면으로 봤을 그렇죠. 때 아까 이제 예.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 보면 20만 명, 15만 명 되는데 그것들 엄밀히 보면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나왔던 이제 단기 일자리들이 아니냐라는 예. 지적이고 고용률 측면에서도 보면 30대와 40대 예. 한국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이 3, 40대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거든요. 예. 특히 40대 같은 경우에는 벌써 12개월, 뭐 13개월 연속 고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은 40대도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고용률이 함께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30, 40대에 문제들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예. 이제 반론을 펼치는 쪽은 지금 나온 1월부터 4월까지의 지표가 결과적으로 세금 써가지고 일단 단기적으로 부영한
눈 가림이다, 예. 눈 속임수다라고 또 주장하는 게 이제 반박 논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 역할을 하는 경제 허리 역할을 하는 3, 40대 실업률은 지금 늘었고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부분, 고용의 질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이제 지적도 나온다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올해만 해도 10,000개 넘는 일자리를 이제 만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동안에 많이 지적했던 예. 게 대기업들이 왜 고용 안 하느냐, 현금만 쌓아놓느냐 하는데 실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기업들이 꽤 적극적으로 이번에 예. 뭐 물론 대저 공채가 있었지만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15,000명 정도가 늘어난 이제 그런 것을 보여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지난해 1분기랑 비교했을 대비했을 때는 많이 때요? 늘었거든요. 예, 2018년 1분기. 그러니까 즉 보통 연말에 뽑아서 1분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용을 하게 되니까 삼성도 3% 넘게, 예. SK그룹이 크게 늘었습니다. CJ와 함께. 그래서 6.9%, 8.4% 늘려서 대기업 고용, 즉 양질의 일자리도 15,000명이나 지금 늘어난 이런 모습인데 그에 비해서 체감이 덜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이제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현재 정부는 희망적이라고 하고 있는 이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좀 뭐 세금 풀어서 만든 것들이 아니냐라는 이제 반론이 예. 있는 것이죠. 네. 또 하나 중요한 경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수출 부분인데요. 네. 지금 수출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뭐 고용을 놓고 매일 싸우고 매일 네. 논쟁하고 이게 최저임금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논쟁 속에서 제가 생각한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는 현 상황에서요. 네. 수출 지표거든요. 네. 수출 지표 같은 경우가 좀 우려할 만한 그런 소지가들이 좀 있습니다. 예, 어떤 가령 좀 부분에서 보면은 있습니까? 현재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예. 있거든요. 특히 이제 1.7%, 6.2% 하고 나오고 있고 4월 같은 경우가 이제 2% 지금 조금 줄어들고 줄었네.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2012년 2월부터 바로 직전 달인 4월까지 무려 8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내왔습니다. 계속해서 예. 흑자를 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폭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고 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저렇게 수출이 감소되는 모습들이 쭉쭉쭉쭉 나오게 된다면 예. 실은 5월 이후 5월 6월부터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자칫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87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행진에 빨간불이 예. 이 들어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오늘 뭐 긴급하게 미중 예. 무역 전쟁의 피해가 실은 우리보다 더 예상외로 클 수도 있다라고 예. 해서 전 단기적으로 지금 지켜봐야 될 부분은 이 수출 지표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예, 급하다. 고용도 물론 예. 중기장 장정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지만 예. 우리가 굉장히 여유를 부려왔던 수출은 잘 됐을 거야라는 부분이 실은 반도체가 잘 됐던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좀 굵어집니다. 그렇죠. 조금 수출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표가 좋았던 게 낙관했죠. 반도체인데 맞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었단 말이죠. 이게 근데 뭐 우리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세계적인 수요가 지금 줄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수요는 뭐 어느 정도 예. 견조하지만 가격이 뭐 가격이. 그만큼 못 따라왔기 때문에 어쨌든 반도체 가격들 특히 우리나라 우리가 그러면- 잘 아는 비메모리 강도들이 이 메모리들이 뭐 낸드 플래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의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물량은 그대로여도 이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떨어져서 수출 예.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럼 가격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와 SK 예. 하이닉스가 실은 모든 가격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 따라온다 어떤 이제 우려는 있지만 기술력이라든가 시장 장악력은 상당한데 네. 문제는 그래서 이제 낙관하는 쪽에서는 반도체 때문에 이렇게 수출이 연초에 좀 안 좋았지만 반도체가 살아나면 다시 수출도 좋아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겠네. 되죠. 가령 반도체 경기의 저점이 1분기, 2분기도 아니라 3분기로 더 떨어진다면 혹은 4분기로 더 간다면 우리 수출의 거의 큰 폭을 차지하는 반도체는 더 줄어들 수밖에 예. 없겠고요. 전반적으로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자칫 무역 수지의 뭐 흑자 행진이 멈추기라도 하게 된다면 이게 미중 무역 전쟁과 맞물려서 경제가 심리기 때문에 훨씬 더 우려가 증폭될 수 있거든요. 예. 최근에 아마 외환 시장이 조금 원달러 환율이 뭐 거의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도 이런 경제 상황을 좀 선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홍남기 부총리 오늘 네. 얘기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미중 무역 갈등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뭐 세계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환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불안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1,190원, 1,130원에서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1,190원까지 4% 넘게 예. 우리의 원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초반부엔 여러 이유가 있죠. 외국인 주주들이 이제 배당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본국에 송금할 때 달러를 바꿔야 되니까 그렇죠. 갑자기 이제 달러를 더 찾고 원화를 파는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190원까지 오늘은 좀 소폭 떨어지고 있지만 튀어오른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되지가 않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어쨌든 시장이 똑똑하다고 한다면 좀 의문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의 결정타는 또 결국 뭐냐? 수출이라고 좀 수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네. 수출에는 호재입니까? 그 오늘도 보니까 이제 뭐 그런 논리를 이제 피면서 네.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오르면 달러로 바꿔서 그렇죠. 우리 파니까 물건은 해외에선 수출, 싸게 예, 살 수 있으니까. 수출 가격 예. 경쟁력은 커지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게 이제 옛 이론이고요. 예. 우리가 그만큼 뭐 그렇게 뭐 싸게 팔아가지고 더 많이 수익을 내는 그런 예. 물건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도 이제 품질 경쟁력으로 싸우게 되는 것이는 그런 시대여서 환율 때문에 뭐 수출이 더 잘 되는 거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과거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칫 현 국면에서 수출도 안 좋아지면서 우리가 달러도 예전만큼 못 벌어오는데 예. 환율이 계속 튀어오르면 오히려 들어와 있는 금융시장이 요동을 칩니다. 그렇군요. 예, 예. 이게 오히려 환차 손을 받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갈 수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들의 투매 뭐 이런 모습들은 전혀 네. 보이진 않지만 지금부터 어떻게 됐든 우리 한국 네. 경제의 자신감들 또 안정성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예. 어쨌든 경제 지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여러 갈래로 나오긴 그렇죠. 하는데 네.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늘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네. 정부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지난번에 이제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청와대에서는 앞으로 제2, 제3의 이런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노동계 반발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또 이렇게 약간 자신감, 네. 희망적이라는 표현한 것은 광주형 일자리 부분. 또 하나 뭐 구미가 됐든 어디가 됐든 예. 하나 제2의 광주형 일자리가 된다면 여기서 상당 부분 또 신규 취업자들과 예. 고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네. 현재 뭐 노조와의 갈등들 부분도 예. 있는데 아마도 광주형 일자리, 그다음에 한 두 군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기까지 왔다면 뭐 집중적으로 추진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거론되고 있는 있습니다. 곳이 구미, 구미하고 예, 대구인가요? 네, 예. 거의 구미 쪽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네,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준비는 하고 있고 네. 이게 임금이 내려가는 대신에 여러 네. 가지 복지를 이제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그렇죠. 일자리라서 주목을 예. 받는 건데 앞으로 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어쨌든 경제 지표가 좀 호전돼야 국민들이 좀 안심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용 측면에서는 고용률을 계속해서 이 수준으로 끌어가는 끌어올려야 거. 됩니다. 이게 예. 만약에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고용률 지표가 상승하게 된다면 실은 고용 시장은 이제는 작년처럼 청와대 얘기처럼 이게 탄탄하게 되는구나라고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신규 취업자 증가폭은 실질적으로 좀 왜곡들이 있으니까 고용률만 바라보고 일단 가면은 될 것 같고요. 환율이 현재 단기적으로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190원에서 어서 빨리 이게 좀 안정세를 찾아서 적어도 1,150원대까지는 다시 돌아와야 한숨을 돌릴 수가 있을 텐데 이 환율이 안 떨어진 채로 뭐 1,170원에 걸려 있다가 다시 재차 상승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면 이것은 꽤 많은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 지표 그리고 예. 올 한해는 어떻게 되든 이 수출 또 무역 수지 부분들을 정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 버텼던 게 그동안의 수출이었었거든요. 예. 수출도 어느 정도 깔아줘야 소득주도 성장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를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는 심리니까 이 고용 지표 잘 나오는 거 유지하고 그리고 환율 부분 이 부분도 좀 단기적으로는요. 안정적으로 네. 유지를 해야 되는 이 부분 두 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